안녕하세요. 연돌이에요. 자, 오늘은 일제강점기가 보이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다들 알고 있나요? 모르신다면 제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강제로 점령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고요. 이름 참 잘 지었네요.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자, 근데 이때 일제강점기가 왜 시작됐고 우리는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일제강점기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 1875년에 일어난 운용호 사건입니다. 운용호 사건 다들 알고 계신가요? 운용호라는 일본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초지진에 와서 우리나라 군사들하고 격투를 벌인 일인데요. 근데 일본은 먼저 우리 국경을 침해했어요. 영의 영토, 영공 아시죠? 하여튼 영토를 침해했어요. 근데 그래서 영토를 침해해서 우리가 포를 쏜 건데 일본은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너희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요상한 이유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 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치외법권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막 행패를 부리고 막 때리고 죽이고 다녀도 자기네 나라 법으로 다스린다입니다. 그럼 당연히 군장도 안 받겠군요. 그냥 유죄 나오더라도 엄청 가벼운 형벌을 받겠죠. 자, 그리고 자주국으로 인정해준다는 게 있어요. 말만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막 자주독립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린 당시 청나라하고 왕과 신하 관계, 그러니까 군신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살짝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자주국이라고 하니까 청나라하고 손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오직 조선만 고립되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참 말에 번지르르하게 잘하네요. 자, 그 이외에도 여러 기상천외한 것들이 있었지만 시간상의 이유로 다음번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고종은 무슨 그렇게 개와 바람이 불었는지 1881년에 조사시찰단이라는 단체를 일본에 파견합니다. 이걸 보고 만든 단체가 별기군이요. 별기군은 최신식 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별기군 때문에 1882년에 임오군란이 발생하죠. 구식군인들의 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차별이 심해진 나머지. 자, 그리고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발생합니다. 갑신정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김옥준, 서재필, 박영호 등이 주도를 해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 사건이 안타깝게도 3일 만에 끝나고 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이 명성황후가 청나라하고 친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를 끌어온 게 원인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일본이 같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일본이 둘이 조약을 맺어놨어요. 한 나라의 군대가 다른 땅으로 들어오면 자기 나라의 군대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청나라가 보냈더니 일본이 같이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일어난 게 뭐다? 청일전쟁이다.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조선에서의 일본의 입지가 더욱 커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그래서 미우라 고로라는 일본 사람이 1895년 8월에 이 작전을 계획합니다. 여우사냥. 자, 여우사냥이란 말을 들었을 때 무언가일 거죠. 그냥 사냥? 여우 잡기? 아닙니다. 바로 을비사변인데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비를 이렇게 시해해놓고 그냥 여우사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한 사람을, 심지어 나라의 국모를
그래서 고종하고 세자가 두려워서 1896년 2월에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 국기가 좀 이상해도 용서해주세요. 자, 근데 이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그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을 피했는데, 그때 유행한 게 바로 커피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베라고 했는데, 가베가 고종이 그 가베, 그러니까 커피를 진짜 커피 러버였어요. 엄청 좋아해서. 근데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바로 김홍록이라는 사람이 궁녀하고 짜고 그 커피에 대량의 악편을 넣은 건데요. 다행히 고종은 맛이 별로여서 뱉었지만 커피 맛을 모르던 세자가 그걸 마시고 죽을 뻔했답니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걸 드세요. 농담이에요. 자, 그리고 1897년 2월 25일에 다시 내려왔는데, 이때 자, 이제 조선이 막을 내리고 대한제국이 다시 올라옵니다. 고종이 황제로 선포하고 연호를 광무라고 칭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갈 일본이 아니겠죠? 예, 우리 일본이 얼마나 우쭈쭈 그렇게 조선을 갖고 싶었니? 그래서 1904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책을냅니다. 그래서 날씨가 뭐 을씨년스럽다. 이 말도 이 을사조약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네요. 근데 고종도 이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릴 노력을 했어요.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리는 그 전 세계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 특사죠. 헤이그 특사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3명을 헤이그에 특사로 보냅니다. 근데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다른 여러 나라하고 조약을 맺어서 그 나라들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고종을 폐위시키고 순종을 새 황제로 올립니다. 그리고 고종은 1919년 1월 21일에 승하하게 되는데요. 자, 1919년 어딘가 많이 낯익죠? 고종의 장례일인 3월 3일에 맞춰 3.1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조선이 끝났습니다. 저희 다음 주 3월 31일이 연돌이 TV 1주년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방송을 하고 연돌이는 새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안녕. 다음번에 공지 제대로 할게요. 안녕.